얘기 한번 해볼 텐데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글로벌 리서치가 한 여론조사를 일단 볼게요. 대선 양자 대결과 다자 대결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여론조사 함께 윤석열이 6월 29일 날 출마 선언했죠. 예. 이재명 지사는 그 다음 날 출마 선언했죠. 7월 1일. 7월 1일. 1일이 2일이에요. 7월 1일 이틀 뒤. 1일. 네. 그러니까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기간이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물론 유선, 무선 뭐 있긴 합니다만, 이건 응답률이 13%짜리고요. 전화 면접이에요. 물론 전화 면접이 이재명 지사한테 잘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양자 대결했을 때 이재명 44.7, 윤석열 36.7. 오차범위 밖에 8% 이상 차이가 나죠. 3자 대결,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 이재명 42.3, 무소속 윤석열 29.8, 국민의힘 9.5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의 나는 문재인이 싫어했던 출마 선언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오히려 장모의 그 유죄와 이동훈 사퇴 후에 그 비리가 얽혀 있다는 것들이 보도로 다 나가고 난데 반영된 여론조사란 말이죠. 윤석열 지지율 이걸로 사실상, 왜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컨벤션 효과를 보잖아요. 네. 언론이 관심을 주게 되고 괜찮네 알게 되는데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고요. 이것 말고도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요거 TBS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는 여론조사거든요. 이 여론조사에 진짜 재밌는 게 윤석열 지지율이요. 31.4%인데 지난 2주 전보다 6.6% 떨어졌습니다. 대선 여론조사 이렇게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축하합니다. 어마어마한 게 있었기 때문인데 여론이 쫙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 주식시장도 확실히 반응해 주잖아요. 윤석열 테마들 싹 다 빠졌다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30.3인데 이게 2주 전보다 5.3%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만 빠진 게 아니라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요거는 자동응답 AIS거든요. 응답률은 7.1%.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 사이에 그 PNR 리서치라는 여론조사가 주말에 좀 꽤 그 포털에 떠들었는데, 요거는 3.4%인데, 요거는 윤석열이 좀 높게 나온 측면이 있어요. 근데 글로벌 리서치에서는 이재명 44.7, 윤석열 36.7, 이건 응답률 13.0포인트 전화 면접 조사고, PNR 리서치 조사는 윤석열 49.8, 이재명 41.8인데 응답률이 3.4%짜리고, 요거는 내가 보기에 너무 튀는 거고요. 자동응답이고, 같은 자동응답인데 아까 말씀드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TBS 여론조사는 윤석열 지지율이 6.6% 빠지고 이재명 지지율이 5.3% 올라갔다. 추세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이제 등판하자마자 온갖 논란들과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윤석열 저거 안 되겠네 저거. 요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판 깔아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있는 건데요. 이제 지난주를 우리가 슈퍼 위크라고 합니다. 뭐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2번 출연했기 때문인데요. 네. 무슨 놈 나와. 네, 지난주에 슈퍼위크가 6월 29일 날 윤석열의 대선 장례식이 있었고요. 6월 29일 같은 날 대선 장례식이요? 아닌가요? 무섭다, 야. 네, 잘못 들었고요. 네, 6월 29일 날 김건희 줄리의 커밍아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2일 날 최은순 요양급여 부정수급 유죄 판결 및 법정 구속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를 우리가 슈퍼위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부분들이 전 상당히 커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연이어 발생하는 이런 이제 이슈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윤석열이 얘기했던 것은 윤석열의 슬로건은 바로 불공정과 물상식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공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불공정과 물상식만 있었다. 근데 전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봅니다. 뭘 보냐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오르고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다른 누군가 한 명 제3자에게 또다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가 영향을 미칠까요?
이 최은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런 부분, 그리고 윤석열이 우리 장모가 뭐 잘못된 게 있었다면 내가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았지 막 이런 소리를 했던 것들, 이것들은요 결국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정당성에 수사지휘권 발동이 없었다면 최은순의 법정 구속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이 지지율은 사실 일로 바로 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접적 영향을 미쳐서 추미애 장관,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쪽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 뭐 그렇게 튀어. 잠깐만요. 잘 잘해. 릴렉스. 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령별 지지율을 보려고 그래요. 요 글로벌 리서치의 여론조사는 만 18세 29세 양자 대결일 경우에 이재명 41.4, 윤석열 27.7. 20대들은 이재명 지지하고 있고요. 이게 내가 봤을 때 대선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묻는 것과 기기가 묻는 것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도 이재명과 윤석열이 거의 1% 차이도 안 나게끔 붙었고 윤석열이 6% 이상 떨어졌고 이재명 지사가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자동응답 ARS까지 윤석열이 완벽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거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자 대결, 글로벌 리서치 양자 대결의 연령별 지지율인데 30대는 이재명 56.6, 윤석열 22.9, 40대는 이재명 58.4, 윤석열 29.0, 50대는 이재명 48.9, 윤석열 36% 이런 식입니다. 60대 이상은 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네거티브로 가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본인들한테. 왜냐하면 사람들 입장만 바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목표가 특정 후보 대통령 만들기입니까? 정권 연장, 정권 재창출이에요. 근데 가장 유력한 후보를 내부적으로 계속 네거티브를 하는데 이따가 그 디테일 이야기를 몇 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찌질한 네거티브로 가면 비호감도만 쌓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오히려 어려운 말 같지만 2등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1등 후보를 내부적으로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재명 지사가 낭만한다거나 아니면 그도 저도 해서 이재명 대통령 됐을 때는요. 사람들이 누구를 기억하냐면 네거티브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도움이 됐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은 그때 2등 난 사람이 포지티브한 사람이 1등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심리가 좀 작동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말 검증은 필요해. 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묻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불필요한 네거티브 너무 심하면 본인한테 마이너스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쨌건 윤석열 지지율은 전화 면접이든 자동응답 ARS든 계속 떨어지는 추세. 지난주부터 그러고 있잖아요. 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나온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30.3% 기록한 게 그러니까 주요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그 숫자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30%를 넘게 나온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이후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2% 이하까지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정말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 차곡차곡 쌓아와서 지금 30% 돌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해준 그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을 이렇게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지지를 보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만 드러나는 것 뿐이지 자기 실력을 증명해서 쌓아온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은 최고치에서 다시 내려갈 일밖에 없는 것이고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그 끝이 어딘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계속 실력을 증명해 나가면서 지금도 한 땀 한 땀 쌓아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실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30%가 넘어선 이 시점에서는 사실 이재명 지사의 개인기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중에 이제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정해지는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조력자로서의 당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30% 넘어서 51%까지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 저이 면접이나 아니면 이제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총평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요. 이재명 지사한테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게 사람들이 막 질문을 몰아줍니다. 이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에게 질문을 막 몰아주게 되면 이재명 지사는 그만큼 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훌륭한데? 그런 전략을 계속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당 후보에 대해서 상품성 떨어뜨리는 그런 스크래치 내는 그런 전략은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까지 확장성이 가장 큰 사람은 현재 이재명 지사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장성이 만에 하나 이재명 지사가 2위를 하고 다른 사람이 1위를 해서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확장성을 민주당이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지금 확대돼 가는 과정을 막으시면 절대로 예.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맥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4월달 보궐선거를 기억해야 돼요. 대한민국 정치판이 어마어마한 지진처럼 진동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선거를 다 이겨오던 민주당이 대패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그게 언론의 선동이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든 포털의 문제든 무엇이었든 간에. 근데 그 가장 위험스러운 거를 극복해서 지금 완전히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유튜브를 해보면 알아요. 사실만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도 이유가 뭔지를 큰 흐름에서 보면 그게 알아요. 우리 쪽 진영 사람들이 윤석열이 나와서 하는 짓 보고 자신감이 확 붙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 저런 모질이가 대통령 선거 나왔는데 별거 없네? 검찰 검사만 하는 줄 알아서 뭔가 대단한 실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이런 흐름. 이 흐름에 민주당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지사가 포지셔닝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재명이 갖고 있는 어떤 개혁 성향이라든지 추진력 같은 것들이 그 이재명 같은 캐릭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민주당이. 윤석열한테 만방으로 깨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일단 흐름은 소위 말하면 범보수 강세 현상을 이게 약화됐는데 제가 세대별 지지율을 알려드린 이유가 이것 말고도 제가 매주 소개하는 여론조사가 NBS 여론조사잖아요. 4개 여론조사 기관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 20대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빠져나갔던 20대들이 대선 후보 지지에서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 사람이면 뭔가 지들이 말하는 공정 문제라든지 이런 거 바꿔내겠다. 실제로 그 여론조사 정밀 분석해보면 태생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여도 이재명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흠집내기가 결코 주자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닌데 문제는 토론할 때 막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땐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 중에 다수는 정치를 모릅니다. 어떤 분석도 안 돼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치열하게 뭔가를 분석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국회의원 사선하신 분들. 정치 몰라. 어떤 지지자들의 마음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막 총을 쏘면 내가 지지율 올라갈 거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 지지율은 자기한테 절대 안 옵니다. 어쨌든 지금 소위 이제 그 보궐선거가 4월 달에 보궐선거가 대선 한 3개월 앞두고 있었다면 우리 정권 뺏겨요. 근데 대선 거의 11개월 전에 이루어진 선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리스크를 극복하고 올라가는 중이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다. 예를 들면 이재명이 없었고 민주당이 막 보수화되고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때문에 유지되는 지지율이 있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이 투톱이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는 맞아요. 거죠. 거기에다가 언론 보도에서는 여론조사 이게 보도할 때 이게 절대 강조하지 않고 모른 척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TK에서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 대선 출마 선언하고 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일정으로 안동 그 고향에 내려갔잖아요. 그 전날부터 그 안동 시내 곳곳에 현수막에 난리 났답니다. 이재명 환영 메시지로 완전 도배가 됐대요. 그거 언론에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 발표에서도 TK 지역에서 보통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25% 내외로 나오거든요. 낮아도 20% 안 내려갑니다. 항상 20% 이상 나오는데 민주당 당적을 가진 후보에 대해서 20% 이상, 그러니까 10% 넘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 나온다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 폭발력에 대해서 어떤 언론에 대해서도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쫄아가지고. 자, 어쨌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무섭다.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큰 판은 이거죠. 뭐 민주당 경선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꽤 많더라. 뭐 면접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많더라.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